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제3과목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왕기초통계, 왕기통 준비했습니다. 저는 김앤박의 박 교수입니다. 우선 챕터 1 기초통계량 파트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알약 처방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서는 평균 구하기,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도 자주 나오고요. 가중평균 한번 신경 써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각 자료로부터 중앙값이 얼마예요? 평균은 얼마예요? 최빈값, 범위 좀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한 번에 나오죠. 또한 표준 편차 문제가 정말 시험에 나오면 당황합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건데, 이 네 개를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또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단어 중에서 변이계수가 있어요. 변이계수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제 보통 이쯤 되면은 기초통계의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요. 꼬리가 긴, 왼쪽으로 꼬리가 긴,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외도. skewness,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외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깊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간단하지만 팁이 필요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평균이잖아요. 아래 보니까 10부터 쭉 더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30이 나오더라. 중앙값은 좀 다르죠. 지금처럼 10부터 50까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는 뒤에서부터 앞에, 뒤에서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책에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내림차순을 정리해도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니까 크게 중앙값이 오르다 내리다라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보이는 특성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최빈값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아무리 봐도 많이 보이는 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최빈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자료의 빈도가 1로 동일하므로 라는 거는 하나씩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씩이므로 최빈값은 없다. 아셨죠? 근데 교수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중앙값 구할 때 홀수이므로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처럼 10, 20, 30, 40, 50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우면 될까요? 사실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앞뒤로 지우는 걸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팁 들어갑니다. 나는 중앙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서 6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6개를 2로 나눠 주세요. 그러면 3이죠? 세 번째 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팁 들어갑니다. 6개가 있습니다. 6 더하기 1 그러면 7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3.5번째 여러분들 3.5번째 수예요. 이건 어떤 수일까요?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수와 네 번째 있는 수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6개가 있다. 그러면 3.5번째 수다. 그러면
3과 4에 대해서 뭘 구하면 된다?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 3 더하기 4를 2로 나누면 된다. 입니다. 가중평균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와요. 만약에 100점 만점에 세 파트로, 그래서 각각을 또 100점으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30%, 30%, 40% 이렇게 지금 가중을 해준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가중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중치를 다시 정리하면 100점 중에 30%인 30점을 내가 근무 평균해 주겠어. 30점을 내가 성과 평균해 주겠어. 40점을 승진 시험해 주겠어. 그래서 모두 합해서 100점을 만들고 싶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 100점 중에서 80점을 얻었으니 80점이 30%만큼 값이구나. 이쪽으로 오시면 결국은 80 곱하기 0.3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70 곱하기 0.3, 90 곱하기 0.4 다 계산해서 더하면 81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왜 풀이에는 조금 다르죠? 아, 그래요. 지금 달라도 깜짝 놀랐죠? 방금 저희가 같이 했던 게 여기 위에 81이면 되는데 밑에 또 왜 0.3 더하기 0.3 더하기 0.4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결국 얘는 다 합쳐서 1입니다. 그러니까 81점이에요. 방법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중치에서 밑에 있는 W1, W2 이런 거는 확률 값이거든요. 확률 값의 입장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확률의 입장에서 평균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각각의 값이 80, 70, 90이다. 그리고 그때 10분의 3만큼의 10분의 3만큼의 10분의 4만큼의 확률 값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와 같은 표에서 8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7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4.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예쁜 표가 있을 때, 네, 이런 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각각을 곱한다. 어떻게 곱해요? 바로 80과 10분의 3을, 70과 10분의 3을, 90과 10분의 4를, 그리고 나서 곱한 결과를 각각 다 더한다. 방금 했던 대로 하면은 81이 나온다. 여러분들 가중평균 공부하면서 살짝 확률 분포의 평균 구하는 거 했거든요. 방금 뭐 했다고요? 확률 분포의 평균 구하는 거 했다. 아셨죠? 한번 다시 연습해 주시고요. 보통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3번처럼 자료를 줘.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찍긴 해야 돼요. 보통 값이 나올 때 가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합시다. 최빈값. 근데 중앙값이 있는 거 보면 약간 순서를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우선 20이 제일 작으니까 20, 81, 81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으면은 위아래 지그재그로 넣는 편이거든요. 중앙값을 물어봤는데 중앙값을 어떻게 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얘가 중앙값이다. 11개 더하기 1을 2로 나누어 6번째 수.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 이렇게 해도 된다. 최빈 값이
54와 81이냐? 딱 봐도 최빈값 54, 그 다음에 최빈값 81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이실까요? 근데 교수님 두 개예요. 괜찮아요. 최빈값은 많은 쪽 동등하게 답이에요. 최빈값에 대해서 1번 모두 한 개씩밖에 없어. 그러면 최빈값은 없다. 2번 최빈값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없다? 여러 개일 수 있다. 중앙값, 평균 이런 거는 다 한 개씩밖에 없지만 최빈값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범위 들어갈게요. 20부터 81까지. 그러면 제일 눈에 띄는 것들이 다 끝났으니까 2번 표본 평균은 중앙값보다 작다. 이게 틀린 건 같거든요. 그럼 틀렸다 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확인 한 번만 해보자. 근데요 교수님, 표본 평균이 뭔가요? 퀘스천, 표본 평균이 뭔가요? 표본 평균이요? 평균은 평균인데 표본의 평균이에요. 지금 살짝만 설명해 드릴까요? 이후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 가면 모집단이라는 큰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을 거예요. 표본 1개, 2개, n개를 뽑아서 이들로부터 평균을 구해요. 얘를 우리는 표본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자료들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서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해요. 더한 뒤 그 다음에 11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풀이 615를 11로 나눈 56쯤 된대요. 그런데 중앙값은 아까 55였으니까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 2번이 틀린 거죠. 여러분들 다른 문제도 어렵지만 저는 3번 같은 문제가 어려워요. 하나의 조건을 주고 4가지를 다 검사해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눈에 띄는 것부터 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 중에 중앙값 앞뒤로 제거하고 최빈값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세어보고 표본 평균은 나중에 계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는 게 팁입니다. 이제 4번이에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자료는 했습니다.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하죠? 제가 하나 한번 샘플로 해드릴게요. 3, 4, 5, 6, 7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평균이 얼마죠? 교수님, 이때 평균이라고 하나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나요? 상관없어요. 평균 구하시면 돼요.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 보니까 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5가 나왔어요.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이 5를 기준으로, 이게 5네. 5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왠지 아시겠어요? 사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게 3에서 5까지는 3 빼기 5에 4 빼기 5에 5 빼기 5에 6 빼기 5에 7 빼기 5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값을 계산해요. 그러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값들을 다 더하면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편차의 합은 0이다. 뭐라고요?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수학에서 0이라는 값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수학자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산포도, 퍼짐률 계산하고 싶은데 다 더해서 0이 됐는데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제곱입니다. 그리고 제곱한 거를 다 더하니까 너무 크죠? 그래서 쭉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눕니다. 총 5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5분의 10, 그래서 2가 나와요. 지금 구하신 건 분산입니다. 따라서 분산이 2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가 답이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한 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건데 이 동그라미 1번에서 얻은 루트 2를 나머지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답에는 분산만 구해졌나요?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분모를 다 통일했다면 10, 16, 8, 10. 제일 작은 건 세 번째, 제일 큰 건 두 번째. 여기서는 가장 큰 자료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두 번째네요. 그래서 딱 찍고 가.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시험장에서 이 문제 하나만 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저처럼 전략을 쓰세요. 우선 평균이란 가장 가운데 있는 값들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가 평균이죠? 그 다음에 3, 3, 5, 7, 7이니까 얘가 평균이죠? 그 다음에 3, 5, 5, 5, 7이니까 얘가 평균이죠? 5, 6, 7, 8, 9도 얘가 평균이죠? 평균 보이세요? 평균 계산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문제당 1분을 넘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래와 같은 풀이를 원하는 게 아님을 보시고요. 1번 보세요. 현재 제가 직선 위에다가 3, 4, 5, 6, 7이 있는데 거기에 3이 1개, 4가 1개, 5가 1개, 6이 1개, 7이 1개면 당연히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그리고 1번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하나씩 떨어져 있네. 그럼 2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3, 4, 5, 6, 7을 했는데 여러분들 3이 2개, 5가 1개, 7이 2개.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평균인 건 알겠는데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멀리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죠? 2번이죠. 2번은 그 차가 모두 다 2씩 4개잖아요. 아이디어 아시겠어요? 3번 한번 더 해볼까요? 3번 할 때는 똑같이 2, 3, 4, 5, 6, 7 지금은 설명상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하실 수 있죠? 3 하나, 5가 3개, 7이 1개. 그러면 여기는 무게중심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얘가 둘씩 한 번씩밖에 안 떨어져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은요. 여기랑 똑같아요. 단 5, 6, 7, 8, 9인 것 뿐이에요. 지금 딱 눈으로 봐도 편차가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게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편차가 제일 작은 건 3번이죠. 이들의 차가 이쪽으로 거리로만 따져도 2, 1, 0, 1, 2 이게 거리예요. 2, 1, 0, 1, 2 얘는 2, 2, 0, 2, 2 얘는 2, 0, 0, 0, 2 그림으로 따져도 되고 숫자로 따져도 되고 교수님 마이너스 없어도 되나요? 그래봤자 나중에 제곱해서 평균을 나눌 거니까 뭐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값들이 현재 뭐가 제일 더 많이 추가가 되었느냐 좀 덜 추가가 되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번 문제 이제 빨리 풀고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죠? 제 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변동계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변이계수 구하세요. 그러면 변동계수 구하세요. 이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를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핵심은 표준 편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용돈을 받고 대학생이 용돈을 받는데 그들의 표준 편차가 초등학생인데 3만 원이었고 대학생인데 5만 원이었다. 누가 더 많이 받는 거냐? 왜? 편차 입장에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으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변이계수, 변동계수는 분산, 표준 편차와 관계가 된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평균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게 변이계수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준 편차 4가 보이고요. 평균 40이 보여요. 그러면 4를 40으로 나누는구나. 0.1인데 보통 변이계수는 퍼센트로 바꾸어서 답을 쓴다고 합니다. 사회 안에서 평균, 표준 편차는 조금은 들어봤지만 변이계수는 처음 들어보죠. 경제 이런 쪽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변이계수, 다른 단어로 변동계수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변동, 베리에이션, 산포도,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거구나. 꼭 기억해 주세요. 6번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어느 중학교 1학년의 신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136.5cm, 중앙값이 130cm,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신장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신장이라는 입장에서 직선 위에다 한번 해보면 여하튼 중앙값이 130.0이 있다. 그 다음에 평균이 136.5가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앙값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50번째 위치의 수예요. 제일 작은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이 있겠죠? 그거를 일렬로 쭉 나열을 했을 때 50번째 위치의 수가 중앙값이에요. 평균은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평균 구하시오 그러면 무게중심을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1번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린다. 2번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린다. 3번 왼쪽으로 볼록하게 그린다.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좌우 대칭형은 말 그대로 그냥 좌우 대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2번처럼 오른쪽으로 볼록하다라는 게 이게 최빈값이거든요. 최빈값, 그러니까 빈도가 많으니까 그쪽이 높겠죠, 봉우리가. 그러면서 왼쪽으로 꼬리가 길다 그래요. 그래서 왼쪽 긴 꼬리, 부적 편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최빈값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깁니다. 이런 그림을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비대칭 곡선이 되죠. 이쪽은 비대칭 분포 또는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좌우 대칭형이 되려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최빈값하고 50%가 되는 중앙값하고 무게중심인 평균이 모두 같으면 좋겠어요. 현재 주어진 자료에는 130하고 136.5니까 평균이 오른쪽에 더 크게 있어요. 평균이 오른쪽에 크게 있다. 이제 우리 체중평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중평이 꼬리를 따라 내려간다. 이때 중은 중앙값, 평은 평균. 최빈값을 오른쪽으로 두고 왼쪽으로 꼬리를 따라 중앙값, 평균이 내려간다. 체중평 괜찮으실까요? 지금 현재 50% 위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앙값 평균이 여기 있네요. 중앙값 평균. 그러면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로는 알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균이 136.5고 중앙값이 130이니까 이렇게 꼬리가 길어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조금 앞쪽에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비대칭 분포다.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면서 평균이 제일 크잖아요. 최, 중, 평이 제일 크고 평균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값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정적 편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번은 부적 편포인가요? 그렇죠. 부적 편포이죠. 이렇게 우리는 외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봤습니다. 이 6번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에 최중평이 같아요. 그러면 좌우 대칭이고요. 최중평 중에 평균이 커요. 여기서 평균이 크다는 건 값으로 따진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다. 그런데 평균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지금 내가 가진 자료 자체가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평균이 더 크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이루어진 비대칭 분포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정리한 내용들 변이개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손으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전략 드렸습니다. 중앙값과 관련해서 팁 드렸어요. 팁은 5번째다 그러면 더하기 1을 해서 2로 나눈 다음에 세 번째 수 5개다 6개다 그러면 6개에서 1을 더하면 7이죠. 3.5번째 수라는 건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의 중간에는 평균이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왕기통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였습니다.